안녕하세요, 업니다. 2024년 1월 19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됐죠. 저 또한 사전 예약을 통해 갤럭시 S24 울트라 512기가 모델을 구입했는데요. 그동안의 사용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AI였는데요. AI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는 요즘, 갤럭시 AI란 이름의 온 디바이스 생성형 AI를 탑재한 S24 시리즈는 분명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제품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폰들과 다르게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 이 제품은 저의 구매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매력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확인해보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입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 AI 기능을 사용할 의도로 폰을 구매했다고 응답했고, 24년 1분기 판매량 또한 전작 대비 35% 증가한 135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만큼 이 갤럭시 AI는 S24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입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24년 3월 말부터 S23 시리즈를 포함한 총 9개 모델을 대상으로 One UI 6.1을 업데이트하면서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참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바로 한 달 전에 갤럭시 S24를 구입한 저는 솔직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갤럭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런데 구형기기에도 이 갤럭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S24 시리즈만의 차별점이 사라져버렸고, 전반적인 스펙은 전보다 좋아졌지만 카메라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다 아니다로 말이 나올 만큼 확실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럴 거면 가격도 좀 더 저렴한 갤럭시 S23 울트라를 샀지 뭐하러 비싼 가격을 주고 이걸 샀나 싶더라고요. 최근에는 갤럭시 S22와 S21 시리즈, 폴드 3, 플립 3까지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는데,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기종에 따라 적용되는 게 다르긴 합니다. S21 시리즈와 폴드 3, 플립 3에는 서클 투 서치와 매직 리라이트 기능만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S24 울트라를 산 걸 후회하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좀 투덜거리긴 했지만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일단 최신 플래그십 폰인 만큼 앱 설치, 업데이트, 처리 속도 이런 거 전작들보다 빠르고 좋습니다. 배터리도 정말 만족스럽게 오래 갑니다. S24 울트라 전에 S10 플러스를 약 3년 정도 사용했었고, 1년 전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했었는데요. 오래된 폰인 걸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2번은 휴대폰을 충전시켜놔야 할 정도로 배터리 닳는 속도가 빨랐는데, S24 울트라는 쓰면서 충전 걱정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끝내고 잠들기 전에 충전을 시켜놓으면 되죠. 디자인은 처음 공개 당시엔 컬러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는데, 실물로 보니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모서리가 직각인 것도 괜찮고, 구입한 티타늄 블랙의 색깔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디스플레이를 플랫하게 낸 건 저에게 꽤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의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호필름 붙이는 것도 불편하고 말이죠.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에는 2억 화소 광각 렌즈, 5000만 화소 5배 망원 렌즈, 1000만 화소 3배 망원 렌즈,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20배 줌 이상부터는 손 떨림 보정 기능이 작동해서 100배 줌을 사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 흔들림이 덜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작인 S23 울트라에서 10배 광학 줌이 되던 것과 다르게 5배 광학 줌으로 줄어든 대신 화소가 5000만으로 올랐는데, 실생활에서 10배나 되는 망원 사진을 찍을 일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배 줌이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외에서도 10배 줌 이상을 쓸 일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배 줌으로 달 사진 몇 번 찍어보는 정도? 대형 콘서트장에 공연 보러 가서 망원샷 찍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연장이 클수록 가수와 관람석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렇게 카메라 줌을 확 당겨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요가 꽤 되는지 인터넷을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나 S24 울트라를 단기 렌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크고 무겁고
비싸요. 스피커의 위치도 아쉽고요. 폰 좌측 하단에 스피커 홀이 있는데 모바일 게임 할 때 이렇게 가로 모드로 사용하면 손바닥이 스피커를 가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을 좀 더 위쪽으로 올려 잡지 않는 이상 무조건 스피커 홀을 가려서 사운드 밸런스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 AI 때문에 폰을 구입했지만 이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많지는 않았어요. 노트 어시스트는 요약 기능도 잘 되고 요약이 짧게 혹은 길게 설정도 가능하고 번역도 편리하지만 주로 PC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밖에서 급하게 작업할 일이 아니면 쓸 일이 없고 실시간 통역 기능도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 Who is your favorite Indian pop singer? 번역 또한 꽤나 정확했지만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건 서클 투 서치와 포토 어시스트 기능이었습니다. 서클 투 서치는 홈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편하고 인물 검색이 간혹 부정확한 걸 제외하면 대체로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 결과가 나와서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S24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서클 투 서치라고 하고 갤럭시 AI 업데이트되는 모델들에서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실용적입니다. 포토 어시스트는 뒷배경이 복잡하면 합성이 매우 어설퍼지기 때문에 주변 배경이 단순할 경우에만 사용하기 좋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살짝 거슬리는 부분을 지우고 싶을 때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편집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워터마크가 붙게 되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상 사진에서 거슬리는 부분을 살짝 지우는 정도로 사용했는데 워터마크가 좀 거슬리긴 합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기 쉽게 잘 정리한 실용적인 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활용도의 차이는 있지만 쓸데없는 기능은 딱히 없었고 하드웨어의 성능 또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AI가 이전에 나온 갤럭시 23 및 그 이하의 제품에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비싼 돈을 주면서 S24를 굳이 구입할 만한 이유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옛날 폰을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폰을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추천드릴만 하지만 이전 모델인 갤럭시 S23이나 S22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고 사양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갤럭시 24나 24 플러스를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폰으로 하는 거라곤 카톡, 통화, 금융, 삼성페이, 쇼핑같이 사양을 타지 않는 데다가 고사양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폰들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하고 휴대폰 시장이 급속도로 변한 것처럼 최근 나타난 생성형 AI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AI가 들어온다는 것은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발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갤럭시 AI가 보여준 것들 외에도 얼마나 더 놀라운 것들이 나올까요? 적어도 앞으로 새로운 폰이 출시된다면 프로세서나 카메라 스펙 외에도 새로운 AI 기능에 대해서도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